관중교표는 세설신어 방정에서 가장 먼저 유래한 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대나무 관의 작은 구멍으로 표범을 보니 표범 몸에 얼룩무늬 한 점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좁은 견문을 비유하거나 때로는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왕이지는 중국 동진시대의 저명한 서예가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서예를 배웠는데 그중 막내 아들인 왕헌지는 천부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 번은 그가 두 형과 함께 사안을 방문했는데 두 형은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지만 그는 단지 몇 마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사안은 왕헌지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며 뛰어난 사람은 본래 말이 적은 법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왕희지는 서예가로서 천하의 명성을 떨쳤고 우군 장군의 벼슬까지 지내 그의 집에는 수많은 문화생이 있었습니다. 왕헌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호방하여 격식이 얼매이지 않았고 늘 그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한 번은 문화생들이 저프, 고대의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왕헌지가 옆에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판은 지겠군. 한 문화생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대롱으로 표범을 보니 얼룩무늬 한 점만 보는구나. 이는 이 아이는 놀이의 규칙도 제대로 모르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왕헌지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내며 말했습니다. 나를 옛사람과 비교하자면 먼 시대 사람 중에서는 순봉천에게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가까운 시대 사람 중에서는 유진장에게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봉천은 삼국시대 위나라의 재능 있는 학자였고 유진장은 진나라의 명사였습니다. 왕헌지의 말 속에는 자신의 재능은 오직 이 두 사람에게만 뒤처질 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과연 그러하였으니 그의 성취는 순봉천이나 유진장이 비견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왕헌지는 모든 서체에 정통했고 특히 행서와 초서에서 명성이 높았고 창의력이 뛰어나 위진 이래 위대한 서예가로 꼽힙니다. 그는 서예사에서 소성, 작은 성인으로 칭송받으며 아버지 왕희지와 함께 이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어는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편협하고 좁은 시각으로 일부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관, 대롱관은 대롱, 관, 피리 등을 의미합니다. 중, 가운데 중은 가운데, 속, 안을 의미합니다. 규, 엿볼 규는 엿보다, 살짝 보다는 뜻입니다. 좁은 틈으로 몰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 표범표는 표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중교표라는 성어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관중교표. 이게 보통은 뭐랄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죠. 맞아요. 대롱으로 표범을 엿본다 이러면서 좁은 식견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데 근데 이 성어가 처음 생겨난 배경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자료에서 다루는 게 그 남조 송나라 유희경의 세설신어 방정편에 나오는 일화잖아요. 네, 이게 위진시대 문화까지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줘서 더 재미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단순히 그 뜻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성어가 탄생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어떤 아이러니, 그리고 당시 위진 시대 엘리트 문화는 어땠는지, 또 이성어 자체의 그 이중적인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저는 그 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관중교표에 오류를 저질렀다는 점,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유명한 서예가 왕이지, 아시죠? 그 아들 왕원지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왕이지 아들 왕원지. 네네. 자료 보니까 아주 어릴 때인데 집에 드나들던 문객들이 저포라고 하는 당시 유행하던 일종의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 있었대요. 아, 저포. 네. 근데 어린 왕원지가 그걸 슬쩍 보더니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남풍불경. 남풍불경.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고전, 좌전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 군대가 기세가 약하다. 즉 한쪽 편이 곧 질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 딱 짚어낸 거네요. 대단한데요. 정말 예리했던 거죠. 그런데 어른인 문객들은 이걸 보고 아이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좀 얕잡아 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비웃으면서 이 아이 또한 대롱으로 표범을 엿보는 격이니 때마침 한 점의 얼룩무늬를 보았을 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와. 바로 이게 관중교표라는 성어의 탄생 순간입니다. 처음 의도는 완전히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아는 척한다는 조롱이었네요. 어쩌다 하나 맞힌 거 가지고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딱 그런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 상황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객들이야말로 왕환지의 어린 나이라는 그 한 점의 무늬, 즉 일반만 딱 보고 네네. 그 아이의 비범한 통찰력, 그러니까 표범 전체, 전표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가 관중교표의 함정에 빠진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역설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원지의 그 남풍불경 발언이야말로 핵심적인 부분, 즉 일반을 통해서 전체 형세, 전표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중교표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 즉 부분을 통해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왕원지가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조롱하려고 만든 말이 오히려 그 아이의 천재성을 증명해버린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조롱을 듣고 어린 왕원지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외쳤다는데 그 말이 또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 네. 발끈해서 멀리는 순봉천에게 부끄럽고 가까이는 유진장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순봉천, 유진장,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지성들을 언급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화나서 아무나 막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순봉천은 위나라 현악, 그러니까 좀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깊게 했던 순찬이라는 인물이고 유진장은 동진시대의 청담,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상을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걸로 유명했던 유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하, 현악, 청담. 그 시대의 지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네, 그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왕원지는 자신을 이런 당대 최고 지성들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문객들의 그 피상적인 평가 기준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군요. 너희가 날 평가할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당찬 선언이었네요. 그렇죠. 아주 지적인 반격이었던 셈이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관중교표라는 말이 정말 단순하지 않네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좁은 시야나 성급한 일반화라는 뜻 말고도 네, 동시에 어떤 핵심적인 단서, 그 일반을 통해서 사물의 전체 모습, 전표를 꿰뚫어보는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품고 태어난 거죠. 왕원지의 행동이 바로 그 긍정적 의미의 원형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온 줄 안다는 인력지추와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만 관중교표의 긍정적 측면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번뜩이는 그런 천재적인 통찰, 그런 뉘앙스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오늘날에도 적용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과학수사에서 작은 증거 하나로 사건 전체 그림을 맞춘다거나 경제분석가가 몇 가지 핵심 지표만 보고 전체 시장의 큰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아, 그러네요. 정말 그렇네요. 특히 저는 그 의학 분야의 내시경 기술 있잖아요. 이게 관중교표의 긍정적인 의미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현대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내시경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관을 통해서 몸 안을 엿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반점, 그러니까 초기 병변 같은 그런 단서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심지어 생명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야말로 한 점의 무늬가 표범 전체의 생사를 가늠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저희는 관중교표가 단순히 좁은 식견만을 의미하는 성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상적인 판단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핵심을 통해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상반된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었네요. 네. 특히 그 어린 왕원지가 문객들의 조롱에 맞서서 당대 최고 지성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통찰력을 딱 내세웠던 그 이야기는 이 성어가 탄생 순간부터 단순한 비판,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점의 무늬를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 표범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 점의 무늬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나요? 또 반대로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진시드나 가능성을 깨닫게 해준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피상적인 점과 통찰력 있는 단서를 구별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이라는 표범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할 중요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